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뭐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고백이라도 해볼 걸 하는 그런 후회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 그러니까 괜히 뭘 해서 생긴 후회를 더 크게 느낀대요. 하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요. 결국엔 하지 않아서 생긴 후회가 훨씬 더 뼈아프게 남는다는 거죠. 이걸 부작위 편향의 역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실패가 무서워서? 아니면 남들 시선이 두려워서? 지금 가진 걸 잃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안전한 벤치에만 앉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 벤치에 대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승리의 아이콘 마이클 조던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성공이나 업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조던은 자기 농구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죄악이라는 정말 무거운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실패하는 것은 괜찮다. 누구나 실패하니까.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죄악이다. 와, 그냥 뭐 아쉽다, 게으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라고까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그는 도전하지 않는 걸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단어인 죄악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성공의 법칙을 넘어선 우리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진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마이클 조던은 그냥 농구의 신이잖아요. 막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모든 슛을 다 넣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요. 그런데 그 화려한 커리어의 이면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선수 생활 동안 무려 9,000번이 넘는 슛을 놓쳤고 팀의 승패가 걸린 마지막 그 결정적인 슛도 26번이나 실패했다고요. 맞습니다. 9,000번의 실패. 상상이 가시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한 100번만 실패해도 난 재능이 없나 봐 하고 공을 내려놨을 겁니다. 하지만 조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에게 9,000번의 빗나간 슛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9,000개의 데이터였던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다음엔 잘해야지 이런 다짐과는 다른 건가요?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냥 또 실패했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슛은 왜 빗나갔지? 쏠 때 손목 각도가 평소랑 달랐나? 아니면 수비수랑 거리가 너무 가까웠나? 혹은 경기 막판이라 체력이 떨어져서 하체 힘이 부족했나? 이 모든 게 다음 슛을 위한 실시간 교정 데이터가 된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 확률을 1%라도 더 높이기 위한 A/B 테스트를 남들보다 수천 번, 수만 번 더한 셈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실패의 순간을 좌절이 아니라 분석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우리 몸의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몸이 이 상처를 회복시키면서 근육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죠. 즉, 성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상처 입는 과정과 같은 말입니다. 조던은 슛이 빗나가는 순간의 그 좌절감, 그 미세한 상처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필수 영양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듣고 보니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한 벽돌 같은 거네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우리는 그 벽돌 하나 드는 어조차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실패하지 않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계산이 뭐랄까 우리 본능에 깔려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적어도 본전은 한다는 생각이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건 뭐 물리학적으로 봐도 명백해요. 혹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슈레딩거의 고양이요? 갑자기 양자역학 얘기가 나와서 조금 놀랐는데요. 들어는 봤어요.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고 열어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시도하지 않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죠? 네, 맞습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죠. 여기서 핵심은 관측이라는 행위, 즉 상자를 여는 행위가 결과를 하나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죠. 도전이라는 관측 행위를 하지 않고 공을 손에 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50대 50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슛이 들어갈 확률은 명확하게 0%가 됩니다. 불확실한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실패가 보장되는 유일한 선택인 셈이죠. 상자를 열 생각조차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적어도 실패는 안 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100% 확실한 실패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였군요. 와, 충격적인데요? 듣고 보니 예전에 어렴풋이 들었던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네요. 눈앞의 실패를 피하는 대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당신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넣을 수도 있었을 잠재적 성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100번 슛을 쏴서 99번 실패한 사람은 그래도 1골을 넣은 사람이지만 한 번도 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0골인 선수로 남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마이클 조던이 말한 죄악이라는 게 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가능성의 0%를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 신이 나에게 준 잠재력을 내 손으로 직접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이자 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 죄악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이걸 철학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중 누구도 나 태어날래요 하고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시대에 태어날지 모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죠. 마치 농구 선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코트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것처럼요. 정말 그렇네요. 원해서 코트 위에 선 게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일단 코트 위에 던져진 다음부터 그 공을 들고 어떻게 뛸 것인지, 슛을 쏠 것인지, 아니면 겁먹고 벤치로 도망갈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에서는 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하는 태도를 자기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슛을 쏠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실패가 두려워서 그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벤치로 도망가는 행위. 조던이 말한 죄악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실존적인 자기 기만을 뜻했던 겁니다. 듣고 보니 혹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거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말들로 도전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뜨끔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새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시작해볼까 몇 달을 망설였거든요. 영상 편집은 어떻게 배우지? 올렸는데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있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불구화라고 부른다면서요. 실패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핑계를 대기 위해 미리 장애물을 만들어두는 심리 방어 기제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실패의 상처로부터 자존심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죠. 하지만 그 방어는 결국 더 큰 후회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10년 뒤에 당신은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흘렸던 눈물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텅 비어버린 시간 앞에서 훨씬 더 괴로워할 겁니다. 이건 단지 농구선수나 유튜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망설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이 두려움을 알면서도 막상 코트 위에 서면 다리가 떨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무턱대고 일단 모든 걸 걸고 뛰어들어 라고 말하는 건 좀 무책임한 조언 같고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실패 훈련법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작은 실패에도 너무 큰 상처를 받죠. 그래서 실패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 체계적 둔감하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미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처음엔 거미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엔 멀리서 실제 거미를 보게 하고 점차 거리를 좁혀가면서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아, 실패에도 단계적으로 노출되면서 내성을 키우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의 일일 목표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잠깐만요. 목표를 거절당하는 것으로 바꾸라뇨? 일부러 실패하라는 말씀이세요? 듣기엔 그럴듯한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아주 사소하고 안전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산 뒤에 점원에게 혹시 50원만 깎아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보는 것도 좋고요. 와,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요.
편의점에서 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그냥 이상한 손님 취급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실패에 대한 내성을 길러줄까요? 아니면 그냥 사회성을 파괴하는 훈련이 될까요?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실패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졌다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의도적으로 작은 실패를 수집해 보세요. 이런 경험이 10번, 20번 쌓이면 거절과 실수는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공포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나의 실패는 무엇이었나? 자기 전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날은 아무 도전도 하지 않은 채 벤치에만 앉아있던 날인 셈이죠. 일부러 작은 실패를 수집해서 실패에 대한 맷집을 기른다. 정말 역발상이지만 효과적인 훈련법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작은 훈련 말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아마존을 창업할 때 활용했다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80세가 된 자신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80세의 나를 상상한다? 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80세가 된 당신이 따뜻한 햇살 아래 흔들리자에 앉아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을 가장 후회스럽게 만드는 기억이 뭘까요? 젊은 시절에 용기 내서 슛을 한번 쏴봤다가 빛나서 창피했던 기억일까요? 아니면 평생 그 공을 던져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그 미련일까요? 답은 너무 명확하네요. 빗나갔던 기억은 아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던져보지 못한 공은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말했던 죄악이 바로 이걸 의미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훗날 80세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느낄 그 처절한 원망과 후회. 그게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진짜 죄악일 겁니다. 명심하세요. 코트 위에서 슛을 쏘지 않으면 득점 확률은 영원히 0%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분명 공이 들려 있습니다. 망설여지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벤치가 아닌 코트 위에서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벤치에서 일어나 던지십시오. 들어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빗나가면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버저비터는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당신이 코트 위로 던질 첫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